자, 일단 오늘 명제라는 카의 두 번째 단원을 들어갑니다. 자, 명제. 일단 이 명제 단원은 뜻을 먼저 확인해 보자. 이게 예전에는 중학교 과정에서도 있었던 단원인데, 일단 참고로 알아둬야 될 게 집합이나 명제는 얘들아 공식은 없어. 사실은 공식은 없는데 논리적 판단으로 너희들이 그걸 추론해서 결정해야 돼. 어떤 얘기냐면 집합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 어떤 주어진 집합에 해당되는 조건으로 제시했을 때 해당되는 원소가 무엇이지라는 것을 밝힐 수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A집합인데 A집합이 X바 X는 8의 약수야. 근데 8의 약수가 뭔지 모르면 그 집합 A에 포함되는 원소가 뭔지 모르잖아. 그러면은 8의 약수를 알아야 되지. 그럼 8의 약수를 선생님이 알려주면서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런 걸 이제 수학의 이제 배경 지식이라고 하지. 그래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단원이요. 판단을 해야 되는 단원이 바로 집합하고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은 많지 않아요. 공식은 이제 몇 가지 여러분들이 익히지 않은 수식적인 표현이 나올 텐데 그 수식에 대한 약속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집합에서도 뭐 이런 기호가 있어. 이 기호, 컵이라고 읽으면서 이 기호가 나오면 어떤 집합인가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잖아. 기본적인 기호에 대한 약속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야. 명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제도 일단 뜻이 뭐냐라고 할 때 거기에 체크되어 있죠. 명제라고 하는 것은 참 또는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명확하게 그 표현을 뭐 강조하기 위해서 명확하게라는 표현을 이제 추가한 거고,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을 명제라고 해요. 문장 또는 식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명제가 무엇이지라고 했을 때 뜻은 그렇고 명제의 뜻에 대한 문제를 묻는 건 아니고, 그래서 명제 찾기 일단 이게 아마 첫 번째 등장하는 문제의 구성이 될 거야. 다음 주어진 문장이나 식이 명제냐 아니냐 이렇게 물을 거라고 얘들아.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명제를 찾는데 이 명제의 형태가 뭐로 되어 있다고 얘들아? 문장 또는 뭘로 되어 있다? 식으로 되어 있어요. 문장 또는 식. 그래서 이 명제를 찾기 전에 이 명제라고 하는 문장이나 식이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얘기를 할 때 P이면은 Q이다라는 이런 수식적인 기호를 쓰거든. 생소하잖아. 처음 보지? 그러면 이게 어떤 형태냐라고 하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4의 약수이면 8의 약수이다. 이게 문장이잖아. 그러면 보세요. 이 뭐뭐이면 앞에 이거를 우리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명제에서 이제 가정 부분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이 문장의 형태 있지. 이거를 이제 명제에서 결론의 형태다라고 얘기해요. 결론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명제는 구성이 가정과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읽어줄 때 가정이면 결론이 이루어지느냐 이 말을 묻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 있지, 이 부분을 P에 해당되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이 부분을 이제 Q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나타내는 것 때문에 이게 가정, 결론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 문장이 참이냐 거짓이냐라는 걸 너희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러면 얘들아 이거 일단 참이야 거짓이야? 4의 약수이면 8의 약수이다. 참이니 거짓이니? 참 맞니? 한 명이라도 거짓이라고 하는 사람 없니? 자, 들으세요. 명제를 찾는다. 그러면 이 주어진 문장이나 식이 명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요. 여기에 만약에 모든 사람이 100명이 있습니다. 이 100명의 사람이 모두 참이라고 하면 참이에요. 그런데 99명이 참이라고 하고 한 명이라도 거짓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그 주어진 문장이나 식은 명제가 아니야. 알았어? 참일 수도 있고 거의 99%는 참이야. 그런데 1%가 거짓이면 그건 명제가 아니라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를 먼저 봐봐. 어디를 보냐면 282번에 다음 중 명제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 명제 찾기 하는 거야. 명제 찾기. 282번에 2x 플러스 8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게 명제나 이거 식이잖아. 명제는 문장이나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거든. 그치? 그냥 서서 하지. 얘를 보세요. 얘 1차 부등식입니다. 이거 1차 부등식 일단 뭐 간단히 풀이하면 풀이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거 풀이하면 x는 뭐보다 크다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보다 크다야. 그러면 얘들아 이거 참이니 거짓이니?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참이야 거짓이야? 모르겠어요. 모르죠. x의 값에 따라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죠. 그래서 얘는 명제가 아니에요. 명제가 아니다 이게 아니라 명제가 아닙니다. 예.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6의 약수는 10의 약수이다. 어때? 두 번째 문제 6의 약수이면 10의 약수이다. 맞아? 참이야 거짓이야? 참. 누구나 다 참이라고 했지? 누구나 다 참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명제가 맞는 거야. 다음 x가 1이면 x-4는 3이다. 맞니? x가 1이면 이걸 화살표로 할게요. 2면 대신 x-4가 3이다. 맞니? 거짓이지? 거짓이라고 했잖아. 거짓이라고 했으니까 명제가 맞는 거야.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게 이거는 참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이건 거짓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명제는 기본적으로 참인 명제가 있고요. 거짓인 명제가 있는 거예요.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아니면 참이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하는 그런 명제는 명제가 아니라는 거야. 문장이나 식은. 그러면 이거는 명제면서 명제냐 아니냐라는 거 묻는 것보다 참인 명제냐 거짓인 명제냐라는 걸로 묻겠지. 그지? 됐어? 그럼 명제 찾을 수 있어? 아름다운 꽃은 장미이다. 명제니? 아니면 장미는 아름다운 꽃이다. 명제야? 아니요. 아니죠. 예, 아닙니다. 왜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장미가 아름답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장미꽃 껐다가 가시에 찔려가지고 열받은 일이 있었어. 장미하면 아주 몸소리를 쳐. 아름다운 꽃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지. 그지? 자,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넘어가자면 명제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 가정과 결론의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들어봐. 다시 앞의 내용으로 넘어와서 한번 먼저 이것 좀 정리하고 넘어가자. 그 다음에 40페이지에 명제,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라고 했고, 두 번째 정의라고 했네. 정의. 정의는 뭐냐? 정의는 여러 번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용어의 뜻이에요. 단어의 뜻입니다. 지금 방금 명제,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이게 정의예요. 그래서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증명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증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정의 자체는 단어의 뜻이고 단어의 뜻은 약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속이야. 서로 약속을 한 건데 증명을 왜 해?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증명. 증명은 정의 또는 이미 옳다고 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어떤 명제가 참임을 보여주는 거야. 이게 명제라고 했잖아요. 참이라고. 그럼 이게 왜 참인지에 대한 그 과정상의 내용, 이론상의 내용을 보여주는 과정. 그걸 우리는 증명이라고 하는 거다 이거지. 됐지? 뭐, 깊이 있게 들어갈 용어는 아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리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중학교 과정에서 나오거든, 얘들아. 정리. 정리.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뭐야? A제곱.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가 뭐냐고.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뭐라고?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가 뭐야?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밑각의 크기가 같다? 아이씨. 두 변의 길이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잖아. 그게 정의야.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은 왜 두 변의 길이가 같니? 라고 증명해봐. 라고 하면 돼, 안 돼?
이등변 삼각형은 무슨 뜻이냐 물었더니 뭐라고 그랬어? 두 변의 길이 같은 삼각형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거꾸로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왜 같냐라고 질문하면 되냐 안 되냐? 안 된다니까. 의미가 없던. 정의는 증명을 동반하지 않는다니까? 다시 이등변 삼각형의 뜻이 뭐냐 물어보면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가 무엇이냐라는 묻는 거와 똑같다니까?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그 왜 그러는데? 라고 질문하면 돼 안 돼? 증명을 할 필요 없는 거라고. 됐어? 그런데 이등변 삼각형이 갖고 있는 성질은 뭐야? 그렇죠. 여기 밑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이런 게 정리야. 이런 게 정리라고. 그리고 여기에서 밑변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 밑변이 몇 등분돼? 수직 2등분되지. 이게 성질, 이게 정리야. 그러면 왜 밑각의 크기가 같는지 보여줘야지. 뭘 해줘야 돼? 증명해줘야지. 이해되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증명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나왔던 거지. 정삼각형의 정의가 뭐야? 정삼각형의 정의가 뭐야? 정삼각형의 정의가 뭐냐고. 세 변의 길이 같은 삼각형이야, 얘들아. 그러면 정삼각형의 정리는 뭐니? 세 내각이 같죠? 뭐 등등 있잖아요. 그죠? 맞나요? 평행사변형의 정의가 뭡니까? 평행사변의 정의가 뭐냐? 평행사변의 뜻이 뭐냐? 묻는 거와 똑같아. 평행사변형의 정의가 뭐야? 평행사변형을 사전에서 찾아봤을 때 사전에서 읊어댄 이야기를 말하라 이거 얘기야. 너희들이 만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의는 모든 사람이 약속으로 만든 내용이라고.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정의가 뭐니? 마주보는 변을 줄여서 뭐라고 그래? 더럽지만 대변. 그래서 그 대변이 몇 쌍이 있니? 두 쌍의 대변이 뭐 하면 되니?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 그건 증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평행사변이 갖고 있는 정리는 뭐 있어요? 성질은 뭐 있습니까? 대변의 길이가 같죠? 또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하죠? 또 등등 있잖아. 그런 게 정리라니까 그거는 증명을 동반해야 되는 거지. 그럼 왜 대각선의 중점이 같냐? 증명해 줄 수 있어야지. 맞아? 네. 뭐 삼각형의 합동 조건으로 뭐 증명하는 게 일반적이잖아, 얘들아. 그지? 그걸 중학교 과정에서 했던 거야. 그걸 지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만 이 명제라는 단원이 좀 수월해져요. 그런 배경 지식이 없으면 배운 내용은 몇 가지 되지도 않은데 문제 풀기가 깝깝해져.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런가 안 그런가? 그래서 막상 명제를 다 단원을 끝내고 나면 선생님 명제가 어려워요 라고 얘기한다? 그럼 명제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알아. 왜 그러냐면 명제에서 배운 내용은 별로 없어. 그래서 명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명제 문제를 풀 때 너희들이 스스로 이런 배경 지식을 통해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배경 지식이 부실하다 보면 애매모호하거든. 아주 간단한 건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야. 그래서 어렵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거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쌓아오는 공적이 없기 때문이야. 어쩔 수 없어. 선생님이 그렇다고 다시 설명을 해도 모든 수학의 배경 지식, 지금까지 초, 중 해가지고 걸쳐온 모든 수학적 지식을 너희들한테 다 전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될 숙제야, 이 단어는. 자, 계속해서 일단 내용, 그래서 정리까지 했습니다. 이해됐니?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뭐 여기에서 먼저 언급한 거긴 한데 이런 게 있어요. 조건 명제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뭐 다른 말로 명제 함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함수의 단원이 다음 단어니까 명제 함수라는 용어는 필요 없고 조건 명제인데 이게 뭐냐면 px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p 이렇게 써도 되는데 x는 아까 저기에다가 쓴 x는 4의 약수이다 라고 할게. 그 다음에 q 얘는 x는 8의 약수이다 이렇게 쓸게. 얘들아 물을게. 이 문장이지. 그럼 이 문장은 참이야 거짓이야?
알 수 없죠. 그러면 명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명제가 아직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이 x값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죠. x값이 정해지면 명제가 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이와 같은 꼴의 명제를 조건 명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건 명제는 완성된 명제가 아니라는 거지. x값에 따른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이해되겠니? 그래서 이런 꼴을 조건 명제라고 한다고. 됐지? 별거 아니지? 그런데 이거를 기호로 이렇게 연결하잖아. P이면 Q이다. 이거 화살표는 이렇게 읽어주면 돼. P이면 Q이다. 이렇게 읽어주면 돼. 알았지? 자, 그러면 얘를 이 두 개의 조건 명제를 연결하는 거야. 어떻게 연결하냐면 X가, 근데 이 X라는 표현은 생략해도 되긴 하거든. X가 4의 약수이면 8의 약수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여기에서 x라고 하는 표현은 생략해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의 수, 어떤 수가 4의 약수이면 8의 약수이다라는 걸 묻는 거와 똑같죠. 자, 그러면 이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이 문장은. 이 문장은 참이죠. 예, 그럼 이건 명제예요, 아니에요? 명제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참인 명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 저기에서 언급했지만 명제는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앞에다 썼기 때문에 무슨 부분? 가정 부분. 얘를 무슨 부분? 결론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문장에서 가정과 결론을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해. 여기에 이면이라는 표현 있지? 아니면 뭐뭇은, 뭐뭇이, 뭐뭐가. 앞에 해당되는 문장이 가정, 뒤에 해당되는 문장이 결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정과 결론은 구별 못하는 애들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볼래? 2 더하기 3은 5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하나의 뭐 P이면은 Q이다라는 명제래.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그럼 이걸 읽어봐. 읽어보면 2 플러스 3은, 그렇지. 2 플러스 3은, 그러니까 이게 가정, 이게 뭐야? 결론, 이런 셈이지. 그럼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니까 이 식은 명제니 아니니? 명제가 맞습니다. 자, 반면에 x 플러스 2는 5이다. 자, 이거는 식인데 참이니 거짓이니? 모르지. 그러니까 명제니 아니니? 명제가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아, 이렇게 식에 문자가 있는 식은 명제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 뭐냐면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4는 2 곱하기 x 플러스 2하고 같다. 이 식은 명제일까 아닐까? 즉 참일까 거짓일까? 참이라고 했지. 문자가 있지만, 그지? 문자가 어떤 수라 하더라도 무조건 이거는 등식 성립하지. 그러니까 얘는 명제야. 무슨 명제야? 참인 명제야. 그러니까 비록 문자가 있어도 어때? 그건 명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됐어? 이와 같은 명제는 그래서 두 조건 명제의 결합으로 명제가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가정, 앞에가 가정, 뒤에가 결론의 내용으로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니? 왜? 잠을 못 잤어? 어? 모의nem도 한때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 건데, 생활이, 하루 생활이 어땠냐면, 노가다 뛸 때 하루 생활이 6시. 6시에 기상을 해가지고, 저기, 어디냐면, 선생님이 노가다를 저기 한국은행 아니? 시청 쪽에 한국은행 건물 있어, 얘들아. 옛날 건물. 한국은행 본점 건물을 짓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옛날 100년 전에 만든 건물이라 그거를 이제 뒤에다가 빌딩을 짓는 거였어. 재미가 없나 보네. 그래가지고 노가다 보니까 7시 20분까지 출근이야. 그래서 7시 20분까지 출근인데 선생님이 그때 영등포에 살아가지고 가는데 한 3, 40분 걸렸었거든. 그래서 7시 20분 도착해가지고 이제 노가다 뛰는데, 노가다 뛰고 6시에 이제 끝나. 6시에 끝나서 학원을 까지 이제 등원이야.
등원해가지고 10시까지 수업이야. 10시 20분까지인가? 10시 20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 그 입원한 병실에 가서 잠깐 얼굴 비치고 11시 20분에 집에 도착해서 밥을 먹고 막 엄청 막 시간 스케줄에 따라서 11시 40분까지 밥을 먹고 씻고 어쩌고 해서 12시부터 딱 1시 반까지 공부했어.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어. 그러면 1시 반에 잠자고 다시 6시에 기상해야 되잖아. 노가다 뛰잖아. 힘든 육체 노동을 하는 거잖아. 근데 이 1시간 반 동안 공부한 양이 어느 정도냐면 정말 진짜 이때가 최고조였거든. 몸의 피로감이 전혀 없었어. 왜 그러냐면 나에게 목표가 있었어.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게 배수준을 친다는 말 알아? 내가 이거 이렇게 안 하면 나는 인생 내가 끝장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었거든. 그래가지고 이 1시간 반 동안 이날 배운 거 있잖아. 이게 4교시로 이루어져. 1, 2, 3, 4교시. 45분씩 수업으로. 4교시로 이루어진 그 4과목의 수업을 복습을 해. 복습을 하는데 복습하는 시간이 딱 30분밖에 안 걸려. 왜 30분밖에 안 걸렸냐면 이때 국어를 딱 피잖아. 국어책을 딱 피면 그날 선생님이 수업한 내용이 그냥 비디오 화면처럼 쭈르르 돌아가. 그러니까 책을 피면 뭐 따로 이렇게 복습할 필요가 없어. 다 기억이 나. 선생님이 한 그 자잘구레한 멘트까지 다 기억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4과목을 30분 만에 복습해 치우고 나머지 1시간 동안 내 공부하고 요 생활을 한 달 동안 반복을 하는데 그렇게 힘들다라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 그냥 굉장히 좀 즐거웠어. 그리고 몸의 피로감도 없었어. 피곤한 일정이잖아. 너희들이 보다시피. 야, 그건 마음가짐이었던 것 같아. 마음가짐. 오. 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거 정리하자면 명제가 뭐냐? 명제가 뜻이 뭐냐? 그래서 명제는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조건 명제가 뭐냐? 라는 거. 알았지? 그래서 명제는 2개의 조건 명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가정, 결론. 오케이? 됐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명제가 뭔지 알았어. 명제를 찾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명제의 종류는 뭐뭐 있다고? 명제의 종류는 참인 명제. 그 다음에 거짓인 명제. 오케이? 참인 명제와 거짓인 명제가 있다니까? 명제의 참, 거짓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참을 우리는 T라고 해요. true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얘는 false 해가지고 거짓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명제가 언제 참이고 명제가 언제 거짓인지. 명제는 명제야. 근데 그게 참인 명제나 거짓인 명제라는 걸 알아봐라 이거야. 근데 이거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알아보냐면 명제가 가정과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잖아. 가정에 해당되는 조건 명제, 결론에 해당되는 조건 명제 이렇게 돼 있잖아, 얘들아. 그러면 물어볼게. x는 4의 약수이다. x가 얼마이면 4의 약수야? 1, 2, 4. 그렇죠. x가 1, 2, 4면 됩니다. 네. 4의 약수가 되려면 x가 1, 2, 4이면 돼요. 오케이? 맞죠? 그 다음에 x가 8의 약수이다 그러면 x가 얼마이지? 1, 2, 4, 8. 오케이. 잘 들어. 이 조건 명제 있지? 이 조건 명제는 명제가 아니잖아, 아직은. 그런데 이 조건 명제를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 1, 2, 4 있지? 그러면 얘를 원소로 갖는 이 집합, 을 조건 명제 P의 대문자, 그 다음에 얘도 이거를 원소, 결론을 참으로 하는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 이 두 집합을 뭐라고 하냐면 진리집합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은 알고 있어야지, 얘들아. 진리집합이 뭐라고? 주어진 조건 명제를 참이 되게 하는 원소를 갖는 집합. 이게 진리집합이야.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거를 참이라고 했잖아, 이 명제가. 그러면 이 명제가 참이다, 거짓다라는 것은 그냥 감각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수학적인 이론의 근거로 판단하는 방법은
이 두 개의 조건 명제의 진리집합 있지? 그러면 이 집합이 이 집합에 뭐야? 포함되지? 이렇게 부분집합 관계를 갖지 얘들아.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부분집합 관계를 가질 때 그 주어진 명제는 참인 거야. 이해하겠니? 자, 그러니까 명제의 참거짓은 P면 Q이다라는 이 명제가 참이려면 이거의 진리집합 P가 이거의 진리집합 Q에 부분집합 관계를 가질 때 참이 된다고. 그러면 거짓일 때는 이게 부분집합이 아니거나 뭐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거짓인 거지.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집합이라고 하는 거로 반드시 조건 명제를 참으로 하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따져야 되는데 포함되어 있는 이 원소들 있잖아. 지금처럼 구체적으로 숫자로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있어. 그냥 이 가정에 해당되는 조건 명제의 진리집합의 이 원소의 구성이 하나의 이거를 참으로 하는 어떤 조건의 문장이든 식이든 형태가 원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를 해둬야 돼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가 B하고 같으면 AC는 BC하고 같다. 이건 참이지. 이거 참이지. 이건 왜 참이야? 얘는 가정인데 이 가정은 이 조건밖에 없어. 그런데 얘는 어때? 이게 등호가 성립하려면 A하고 B가 같으면 되잖아. 맞아? 근데 이 조건밖에 없을까? 가요? AC가 BC하고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 A하고 B만 같다는 조건만 있으면 돼? 다른 조건은 없니? 다른 조건까지는 없니? 이거 등호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A하고 B만 같으면 되냐고. A하고 B가 같지 않아도 되지 않나? A하고 B가 같진 않아. 그지? 대신에 C가 뭐면 돼? 0이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의 이 조건 자체가 하나의 이거의 결론의 진리집합인 셈이라고. 이런 게. 그러면 얘는 진리집합이 이거밖에 없잖아. 이거밖에. 원소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이거를 얘가 가지면서 또 다른 조건이 있기 때문에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잖아. 이런 형태를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라고. 이게 하나의 원소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참거짓을 판단할 때. 오케이, 바리? 자, 그래서 이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 너도? 자, 이 명제의 부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애들 이렇게 오늘 힘들어해. 수학에서 부정이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두 가지 의미가 부정하면 어떻게 되는 부정이냐? 뭐뭇이 아니다라는 의미와 그 다음에 무수히 많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수학에서는 이 무수히 많다라고 할 때 이게 한자로 쓰면 이렇게 표현하거든, 얘들아? 그러면 이게 이럴 때가 있어. 이게 아니불이야. 아니불. 맞아? 이게 정할정이야. 그래서 정할 수가 없어. 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는 아예 없다는 얘기야, 많다는 얘기야. 많아서 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부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 근데 때로는 이런 표현도 있지. 불능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불능은 이 불이 똑같은 글자예요. 그런데 능력이 없다. 능력이 없다는 얘기는 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해가 없다라고 할 때 불능이라고 그러잖아. 들어봤니? 해가 무수히 많을 때 부정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이게 별개의 얘기지만 이거는 불이고 이거는 부로 읽는 이유가 뭘까?
그렇지. 뒤에 디귿, 지읒이 있으면 그때는 부로 읽지. 그치? 어이, 안 해. 다행이다. 자, 그런데 이거를 부정이라고 할 때 우리가 부정이라는 표현을 안 배운 게 아니라 봐봐. x 플러스 y가 1이다 라고 할 때 이거 만족하는 x, y 값 몇 개야? 무수히 많지. 이런 거를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한단 말이야.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 이게 부정방정식이야. 알았어? 했잖아, 이걸. 그런데 우리는 이 명제의 부정이라고 할 때 요 내용이 아니라 요거예요, 요거. 말 그대로 아니다 라는 거예요. 부정하란 얘기예요. 부정하라. 그러면 P라는 이 조건 명제 있지. 해서 얘를 이렇게 쓰면 얘는 P, 이거를 읽어줄 때 나피라고 읽거든? 나피? 해서 얘는 P 명제가 아니다 라고 읽으면 돼. 그러면 만약에 쟤를 예를 들면 X는 4의 약수가 뭐다? 아니다.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끝나. 아주 단순해. 오케이? 네? 근데 이거의 진리집합을 P집합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 명제는 집합하고도 연관지어서 이해해줘야 되는데 이게 나피라고 하면 집합에서는 이게 P의 여집합의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됐니? 근데 이 명제의 부정에서 이제 몇 가지 주의할 사항. P의 여집합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 드모란 법칙도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명제의 부정에서 주의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모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모든. 이 모든도 부정을 해야 돼요. 모든을 부정하면 썸입니다. 썸의 부정은 모든이고요. 얘는 모든이잖아. 얘는 어떤이야. 어떤으로 표현을 바꿔야 돼. 또는 적어도라는 표현하고 똑같아. 수능 보냐? 안 보니? 그래서 이거 예를 들면 봐. 모든 학생이 남학생이다. 이런 명제가 있다라고 하자. 이거 부정하라 그러잖아. 이거 부정하라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모든 학생이 남학생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어? 내가 이 강의실 딱 들어왔는데 강의실에 있는 멤버들을 딱 보고 여기에 모든 학생은 남학생이네? 라고 하면은 얘나 네 입장이 곤란해지지.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선생님 말이 잘못됐잖아.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아니에요 선생님, 모든 학생은 남학생이 아니에요 라고 해야 돼? 그것도 잘못됐잖아.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선생님, 어떤 학생은 남학생이 아니에요 라고 해야지 올바른 부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모든을 뭘로? 어떤으로. 이거의 부정은 아니다라고 하면 되고. 주의하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모든이란 표현 나오면 어떤으로 표현을 바꿔라 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교집합에다가 이렇게 드모란 법칙하면 이게 뭐가 돼요? 뒤집어지죠? 합집합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거와 같이 이고의 부정도 바꿔줘야 돼요. 뭘로 바꾸느냐? 또는으로. 또는은 이고로 표현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주의해야 되는데 봐라. A는 B하고 같고 C하고 같다라는 이와 같은 P 명제가 있네. 그러면 이거를 부정하라 그러면 나피인데 나피는 그러면 그으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느냐? 이럴 때는 식으로 돼 있을 땐 직접 읽어봐야 돼요. 이거를 읽어보시면 어떻게 읽습니까? A는 B하고 같고잖아. 그리고 B는 C하고 같다 이거잖아. 이거의 의미가 똑같잖아. 그래서 얘를 부정하면 A는 B가 아니고 이거를 뭘로? 또는으로 표현을 바꿔줘야 된다 이거야. 요거 주의하라고. 되겠어? 또 있어.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p 명제가 있네. 근데 이걸 나피하래. 그럼 나피하면 이게 부동호 방향만 바꾸면 되느냐? 등호 있으면 등호, 없으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있은 거 빼주고 하면 될 것 같잖아.
근데 이게 안 된다 이거지. 왜 안 되느냐? 읽어봐, 이거. 읽어봐. 이거 읽으면 x가 어떻게 돼? 1보다. 갖고 어? 크고지. 이거지, 이거. 그치? x는 이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돼? x는 1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또는, 그 다음에 3보다 뭐라고 해야 돼? 크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지. 이유 알겠어? 이거 왜 그러냐면 풀선상에다 한번 표시해 볼까?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까? 얘는 1보다 크다. 1 포함 안 하고 3보다 작거나 같다. 3 포함하고요. 이거의 여집합이잖아. 이거의 여집합은 이거 포함하면서 이쪽하고 이거 포함 안 하면서 이쪽이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나타내는 부등식은 이렇게 나타내는 게 맞잖아. 그지? 어렵지 않지? 그래서 이곳 또는 모든 썸 이거 알아두시라고. 이게 명제의 부정을 의미하는 표현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거하고도 비슷해요. 뭐냐면 이 부정이나 이곳 또는은 집합의 연산으로 표시해도 됩니다. 그래서 나피 만약에 또는 Q이다. 이거를 집합, 진리집합으로 나타낼 때 어떻게 해? 얘는 P의 뭐? 여집합. 얘는 또는 어떤 연산? 우리가 집합의 연산할 때 또는을 의미하는 연산이 뭐였어? 또는이 뭐야? 아니 집합의 연산에 네 가지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밖에 더 있어? 그럼 또는의 의미는 뭐야? 둘 중에 하나만 포함돼도 포함시킨다 이 얘기지. 그걸 나타내는 집합의 연산이 뭔데? 그래, 이건 합집합으로 표현하지. 그 다음에 Q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서 이거를 부정하라 그래. 그런데 참고로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지? 다시 원래대로 P듯이 나P의 낫은 다시 뭐야? P거든. 그러면 이거의 여집합을 얘기하잖아. 그럼 이거의 여집합은 이제 무슨 법칙을 적용하는 거야? 드물한 법칙하면 어떻게 돼? P, 교, Q, 여. 그지? 그럼 얘는 부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P, 뭐라고 해야 돼? 이고, 그 다음에 나 Q.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되겠다, 이 얘기지. 등등. 오케이? 됐니? 자, 관련해서 합니다. 문제 좀 봅시다, 먼저. 284번에. 284번에 자, 문제 풀면서 다시 내용을 복습한다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물어볼게. 이걸 무슨 명제라고 한다고?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명제를 무슨 명제? 조건 명제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P 또는 낙Q의 부정을 말하라고 그랬지. 맞니? 그럼 부정이니까 얘는 이거의 부정. 이렇게 된다. 그럼 이거의 부정은 어떻게 말하면 돼? 드모로한 법칙과 똑같다고 그랬지. 뭐라고 해? 나피, 그 다음에 또는 엔드. 이고, 그 다음에 Q. 일종의 이건 드모로한 법칙이지. 자, 이거에 해당되는 것을 표시하라 이거야. 그러면 얘들아, 나피 말해줄래? 나피? 나피는 어떻게 돼요? X가 주의할 거 요거 읽을 때 이고라는 표현 있는 거 바꿔야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야 돼요? X는 마이너스 2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작거나 그리고 여기 연결되는 접속사는 그렇지 또는 그리고 또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되지. 네.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의 이고니까 얘하고의 이고니까 무슨 범위 구하란 얘기야? 공통범위 알아봐라 이거지? 그러면 이렇게 따져줘. 이런 거는 사실 수익선상에서 공통범위를 영역을 표시해서 찾아도 되긴 해. 근데 이제는 그 정도 수준에서 좀 벗어나자. 좀 탈피해보자. 쟤 어디 피냐? 284번. 그러면 일단 얘하고 공통범위를 말할 수 있니? 네.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또는으로 그냥 연결되는 거지? 그리고 또 얘하고 또 공통범위. X가 3보다 크고 그 다음에 5보다 5보다 작다. 이렇게 나타내면 된다 이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명제 단어는 풀이는 복잡하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할 때 판단을 좀 잘 해주는 연습 좀 해야 된다고. 자, 287. 얘들아, 너희들 라이브 수업할 때 핸드폰으로 보지 말고 웬만하면 PC나 노트북으로 해서 봐. 핸드폰은 별도로 켜놔야 되고, 응? 줌으로도 같이 동시에 한다고 그랬으니까. 자, 뭐라고 했냐면, P, 이게 조건 명제인데, X는 뭐의 배수이고? 4의 배수 2고, 2고니까 이면서라는 의미도 16의 약수이다 그랬어요. 자, 이 조건 명제를 하더라도 전체 집합의 범위에서만 얘기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20 이하의 자연수예요. 그럼 얘들아, 이게 4의 배수야. 4의 배수를 나타내는 원소는 뭐 있어? 이 범위 내에서. 4, 8, 12, 16, 20. 이렇게 5개 있지. 자, 이거를, 이 가정에 해당되는 뭐 진리집합인 셈이고, 16의 약수에는 뭐 있어? 1, 2, 4, 8, 16 이렇게 있어요. 이거의 교집합을 얘기하죠. 이거니까. 자, 그래서 결국 진리집합은 뭐다? 4, 8, 16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90번. XYZ가 실수래. 얘들아, 실수라는 표현 나오면 반드시 먼저 머릿속에 딱 떠올려놔. 실수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기억해도. 자, 그래 놓고 참인 명제 골라라 그랬네. 이렇게 되면 XY는 YZ보다 작다 그랬어.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거지. 거짓이야? 왜 거짓이지? Y가 0이면 Y가 0이면 안 돼. 또 있지. Y가 음수. 음수이면 안 되지. 그런 게, 이게 거짓인 이유는 Y가 뭐일 때?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거짓이야. 그럼 이 명제를 거짓으로 두는 예 있지. 그런 예를 무슨 예라고 하냐면 발예라고 해요. 그래서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할 때 그 명제의 발예가 있는가 없는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내야 돼요. 발예를 알아내는 공식 없어요. 발예를 알아내는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애매하다는 거지. 네. 그래서 너희들의 기초적인 수학적 지식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번에 x가 1보다 작거나 같고 y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x 더하기 y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어때? 이거는 이고지. 네. 이거잖아.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둘 다 1보다 작거나 같은 것끼리 더하면 둘 다 더할 땐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래서 얘는 참이에요. 발예가 없으니까. 맞니?
자, 디귿번에 실수 x, y를 제곱해서 0보다 크다 이 말은 x하고 y가 0이 아니다라는 말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왜 거짓이야? 한쪽이 적은 둘다 0. 이게 여기 접속사가 뭐니?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이고지. 근데 이고일 필요가 없어요. 없지. 뭘로? 또는이면 맞지. 그러니까 이 안에는 의미가 뭐가 있냐면 실수의 제곱합이 0보다 크려면 조건이 x가 0이 아니고 y가 0이어도 되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또 있지. x가 0이고 y가 0이 아니어도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x가 0이고 0이 아니고 y는 그래 뭐 똑같지. x가 0이 아니고 y가 0이 아니어도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하나의 조건 명제인데 들어봐. 얘를 참으로 하는 조건에 이런 세 가지가 있잖아. 이런 세 가지가 하나의 이거를 참이 되게 하는 진리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얘는 원소가 3개 있는데 얘는 원소가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포함관계가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경우는 명제가 거짓이라는 거지.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참이라고. 그래서 거짓이야. 아니면 뭐 이런 기준점 없이 너희들이 안 되는 얘가 있잖아. 무슨 얘? 발레를 딱 순간 캐치했으면 그걸로 해서 답 처리하면 끝나. 다음 293번. 얘들아, 선생님도 어쨌든 다음 주 내일부터 그 라이브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도 처음 해보는 거거든? 좀 우려되는 건 있거든? 네.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당부하는 건, 신신당부하는 건 너희들 다 개별 면담 해보면 2학기 때는 좀 더 나은 결과를 맞이하려고 노력하겠다라고 다짐을 했잖아. 다짐이라고 하는 건 말로 내뱉는 것만이 다짐이 아니잖아. 어? 그걸 하나의 자신의 신념으로 좀 삼고 좀 변화된 모습을 차츰차츰 만들어 나가야지, 그지? 그러니까 좀 선생님이 당부한 거 잊지 말고 라이브 수업에서도 일반 지금 처음에 어떤 대면 수업의 형식처럼 똑같이 집중해서 좀 임해줘. 할 수 있지? 응? 진도 속도 좀 높이게. 혼자 선생님이 떠들다 보면 진도 속도가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그리고 너희들 문제 풀기 하는 시간 있잖아. 문제 풀기 하는 시간도 계속 라이브니까 질문해라. 선생님이 카메라 안 보여도. 내가 너희들 질문 받기 위해서 여기에 계속 카메라 모니터에 보이는 건 좀 그렇잖아. 안 보일 수도 있잖아. 저기 가서 앉아서 너희들 채팅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볼 수 있잖아. 그러면 설명은 칠판에다 해줄 테니까. 네? 자, 문제가 뭐냐면 이게 벤 다이어그램인데 여기에 각 포함되어 있는 원소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문자로 체크해 놨어요. 지금 근데 이게 P이면은 낙Q이다 이랬어요. 낙Q이다 이랬는데 일단 얘를 진리집합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야. 얘가 참이라고, 얘가 뭐라고 했어? 얘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를 찾으라고 그랬지, 얘들아? 그치? 그럼 이거는 P, 이 조건명제의 진리집합은 P이고 이 조건명제의 진리집합은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낙Q의 진리집합. 그렇지, Q의 여집합. 그럼 얘가 이렇게 되나지만 이 명제가 참이지. 맞지? 그럼 이렇게 안 되는 거를, 안 되는 원소를 말하면 되잖아. 네. 그럼 이렇게 안 되는 원소가 뭐야? B. 뭐? 그래서 B야. 그게 바로 발레를 나타내는 원소다 이거지. 별거 아니죠? 네.
299번에 이러고 있는 거야. 우와, 완벽한 모델. 어때? 완벽하지? 자, 이거 P이면은 Q이다. 이 명제가 참이 되게 하라 이거거든. 그럼 이 얘기는 이거의 이 부분이 이거의 부분에 어떻게 포함되도록 해라 이 얘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부등식 문제를 명제에 결합시킨 거예요. 근데 얘들아 이런 거 절대가 아이고 절대가 이거 벗기는 거 좀 이제 자연스럽게 좀 빨리 하자 이거. 얘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해? 이렇게 처리하지? 그럼 x-b가 a보다 작다 그러면 얘 어떻게 처리해? 그냥 여기 원래 이거에다가 여기에 있는 거 b 더하면 돼. 이거 마이너스면 플러스하고 플러스하면 마이너스 b 하면 돼요. 네? 그냥 빨리빨리 그냥 하세요. 이거 그럼 어떻게 처리해 이거? x는 k에다가 어떻게 하라고? 더하기 3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k에다가 플러스 3한 거지. 그지? 됐어? 자, 얘가 갖고 있는 x의 범위가 이 범위에 포함되도록 해라 그랬으니까 수직선상에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포함하고 6 포함하고 그러면 이 범위가 이 안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니까 여기 즉 여기가 마이너스 k 플러스 3 여기가 k 플러스 3의 이치를 취하면 되거든. 그러면 k 플러스 3이 6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작은 쪽. 얘는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이지? 동시에 지이고. 그러면 이때 k는 뭐보다? 3보다 작은 거지? 2고. 그 다음에 k는 5보다 작은 거지? 그러니? 근데 마지막에 있잖아. 부등식엔 등호도 포함되니까 등호를 넣을 거냐 말 거냐라는 마지막 판단 잘해줘. 그 얘기는 k 플러스 3이 6하고 같아도 성립하니 안 하니? 하겠지. 왜냐면 그래도 얘는 6을 안 포함해. 6을 포함해도 관계없고. 그치? 이 x의 범위가 6을 가져도 돼요. 여기 등호 있어도 등호 넣어줘야 돼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넣어줘야 되고 여기도 그래서 넣는다. 그럼 이거라고 하는 거 이 k가 갖고 있는 두 범위의 무슨 범위요? 공통 범위가 뭡니까? 3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5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통 범위. 수직선상에 해야 돼요? 그럴 이유가 없죠. 그 정도 수준까지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K는 3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되겠지. 3보다 작은 놈은 당연히 5보다 작을 테니까. 그지? 근데 자연수 K 얘기했으니까 몇 개? 자연수에 0 포함 안 한다. 뭐야? 303번에 근데 296번. 응? 안 했나? 296번.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포함관계 말하라. 이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말하면 돼. 1번에 Q이면은 P이냐, 이게 P면 Q이냐라는 것이 참이 되려면 Q집합이 P집합의 부분집합이냐라는 걸 묻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지. 맞아, 틀려? 그러면 2번에 Q이면 R이다. Q가 R의 부분집합 맞아요? 그러면 3번에 P의 여집합이 낙Q의 낙P가 낙Q이다. 맞니? 이게 맞아? 3번에. 낙P가 낙Q의 부분집합이냐, 즉 P의 여집합. 보여? Q의 여집합. 맞지? 그러면 4번은 맞니? P의 여집합이 R의 여집합에 포함되니? 그래서 압니다. 어려움 없잖아. 303번 이건 그냥 말로 풀자. 거짓인 명제.
1번. 어떤 소수는 짝수이다. 여기에서 소수라는 뜻이 뭔지 모르면 못 풀어요. 그죠? 소수가 무슨 뜻입니까? 소수의 정의. 1과 자기 다 전인과 일인과. 그건 너희들이 지금 짓고 있지. 그 뜻을. 약수의 개수가 200분의 그것도 네가 그건 성질이고. 정의를 말하라고. 뜻을 말하라고. 소수 알잖아. 그러면 말을 하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서 아까 이낙연 총리를 똑똑한 사람은 이낙연 총리 얘기 괜히 한 게 아니잖아. 그 사람은 똑같이 읊더라니까. 상대방이 한 얘기를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읊더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고 굉장히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고. 근데 너희들한테 소수를 물었더니 너희들이 지금 즉흥적으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걸 어떻게 좀 짜맞춰서 대강 맞추려고 하잖아. 소수. 선생님 분명 자기 자신감이 자연스러워.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에요. 근데 일을 이렇게 제외하고. 나와 있어요. 그런 전제가 있어야지. 왜 그러냐면 1과 자기 자신이 약수를 갖지 않은 소. 1도 1과 자기 자신이 약수를 갖지 않아. 그러니까 1은 약수냐 아니냐라는 혼란이 다시 이루어지지. 그럼 정이라는 건 그런 혼란 없이 딱 규정져야 되니까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라고 전제를 둬야지. 근데 네. 어학사전에 보니까 1보다 크거나 1을 제외한다는 일을 말이 제외하고. 없어요. 어? 그런 말이 없는데 1을 제외한다는 아 진짜. 그럼 1이 소수야? 말. 아 그러니까요. 잘못 나온 거. 국어 사전에 표준 국어 사전에 그럼 홍수학 사전을 믿어라 그럼. 자 그러면 소수의 짝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몇 개 있어? 하나 있어? 뭐? 2. 확실해? 확실해? 네가 소수 다 알아? 너희들이 소수 다 알아? 소수의 짝수가 2 하나밖에 없는 것 맞아? 네. 증명할 수 있어? 네. 왜냐하면 2를 제한 짝수들은 약수의 개수가 2개가 아니니까 그렇지. 소수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소수 무진장 많지? 네. 소수를 발견하려고 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평범하게 사는 직업이 훨씬 돈 많이 벌 거야. 왜? 소수를 발견하다가 네 평생 망가져. 정신병자 돼. 하지 마. 소수 찾으려고 평생을 바친 그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도 정신병원 갔어. 자, 2번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0보다 크다 나왔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제곱하면 x제곱이 x보다 작습니다. 어떤이라고 했잖아요. 네. 오히려 제곱하면 작아지는 양의 실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제곱하면 오히려 자기 자신을 계속 곱하다 보면은 오히려 작아지는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있어요? 근데 실수가 0과 1 사이의 실수들은요, 오히려 거듭 제곱해 나갈수록 작아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2분의 1, 뭐 이런 발레들. 그러니까 어떤이라고 하니까 맞지? 모든이라고 하면 틀리지만. 자, 4번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x는 0이다. 맞아? 네. 맞지? 그 어떤 실수 x는 0과 마이너스 1 있으니까. 그치? 5번에 모든 무리수라고 그랬네. 모든 무리수를 제곱하면 유리수니?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얘는 거짓인 명제다. 306번에는 다시 앞의 내용으로 넘어갑시다. 좀 어떻게 이해돼, 명제? 잠 좀 깼어? 준이? 우리 준이는 좀만 잘생겨지고 좀만 공부 잘하면 되게 인기 많을 것 같아. 이름이 좀 그럴싸하지 않니? 준. 얘가 미용실 차리면 준 미용실. 미용실이요?
얘가 엔터테인먼트 차리면 준 기획. 뭐 잘못해도 준이라고 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 뭐에 준한다. 뭐에 준한다는 얘기는 1등은 아니란 얘기지. 준 우승. 준한다는 얘기는 1등은 아니란 얘기야. 뭐에 준한다. 비슷하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절대 1등은 못 돼. 그것도 실준이 아니라 허준이잖아. 미안해. 준이가 따르려면 실이라고 적어. 실? 술. 맞아, 허수의 아버지는 허수아비야. 자, 이게 뭐냐면 P이면은 Q이다라는 이런 명제가 있어요. 이런 명제가. 이 명제를 이렇게 할게. P 조건 명제를 X는 4의 약수이다. 맨 똑같은 예를 드니까 되게 없어 보이긴 한데 가장 간단하니까. X는 뭐 8의 약수이다. 이렇게 할게요. 그래 놓고 P이면은 Q이다. 이거 명제로 말하면 어떻게 말해야 돼? 이 두 개의 명제를 가정결론으로 이어서 문장으로 만들면 되지. 어떻게 말하면 돼요? 4의 약수이면 4의 약수이면 X가 4의 약수이면 X라고 하는 존재는 중요하지 않죠. 꼭 X라는 문자는 안 써도 되고. 자, 그런데 말이야. 얘를 Q이면은 P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이거는 문장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 8의 약수이면 4의 약수. 그렇지. 이게 가정결론이 뒤바뀌었지. 네. 가정결론이 뒤바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역이라고 합니다. 역. 거꾸로 한 거니까 역이에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부정을 합니다.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나 P면 나 Q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이거를 이 문장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표현하죠? X가 4의 약수가 아니면 8의 약수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또 마찬가지 얘를 부정을 한다 그러면 얘도 나 Q이면 나 P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또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지. 이런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걸 이라고 그래요. 이. 그리고 또 얘하고 이 두 개의 관계는 가정결론이 뒤바뀌었으니까 이것도 뭐야? 이것도 역이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대각선의 관계야. 대각선의 관계. 자, 얘하고 얘 관계를 보면 결론과 위치가 바뀌면서 부정 시켰잖아. 네. 이거 문장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Q가 아니면 P가. 아, 그렇죠. 근데 문장으로 얘기하면. 네? 문장으로 말하면. 약수가 아니면 다약수가 그렇죠. 그래서 이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대우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대우예요. 이 원래 명제, 즉 원명제, 대우. 얘하고 얘 대우. 알겠지? 이 대우가 중요해. 왜 대우가 중요하냐면 봐라. P면 Q, 이걸 다 쓰려니까 귀찮은데. P면 Q이다 말하면 4의 약수이면 뭐다? 뭐다? 8의 약수. 8의 약수이다. X는 생략해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Q이면 P이다. 8의 약수이면 4의 약수이다. 나 P면 나 Q이다. 즉 4의 약수가 아니면 8의 약수가 아니다. 나 Q이면은 나 P다 라 할 때 8의 약수가 아니면 4의 약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지? 물어볼게 얘들아. 이거 처음에 이 명제 참이야 거짓이야? 3. 그렇지. 이거는 F 아니, 거짓이지. 얘는 F T 3. 그러면 얘하고 관계 또는 얘하고 얘 관계가 중요한데 이 두 개의 관계가 뭐야? 대우지. 매우.
대우는 서로 간에 참거짓이 일치해요. 이 두 개도 대우니까 서로 일치합니다. 참거짓이.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고 얘가 거짓이면 얘도 덩달아 거짓이에요. 그런데 원래 명제 이거 이거 이잖아. 얘 명제의 역이나 이는 참 거짓이 반드시 일치하는 거는 아니야. 그 말은 일치한다는 말도 틀리고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도 틀려. 얘가 참일 때 얘는 참인지 거짓인지 직접 확인해야 돼. 이해돼? 그러면 생각해봐. 이게 참이라고 그랬어. 이거는 명제잖아. 그럼 이거를 증명하래. 4의 약수이면 8의 약수인지 왜 그런지 증명하래요. 그런데 이거를 이 원래 명제를 갖고 직접 증명하는 형식 있죠? 그런 걸 직접 증명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수학적 내용의 명제들을 증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중학교 과정에서도 증명을 했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 중학교 때 했던 거는 직접 증명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직접 증명법이 거의 쓰이지 않아요. 단순해서. 중학교 때 했기 때문에. 그럼 직접 증명법은 야, 4의 약수이면 8의 약수잖아 라는 걸 보이면 돼. 가정에서 출발해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면 되는 거야. 4의 약수에 뭐 있냐? 1, 2, 4 있잖아. 8의 약수에 뭐 있어? 1, 2, 4, 8에 있잖아. 가정의 내용이 여기에 다 포함되니까 이 명제는 참이지 않니? 라고 보여주는 증명 방법이야. 그런데 이 직접 증명을 보기가 번거로울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얘가 참이면 모두 참이라고 그랬으니까 대우도 참이기 때문에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 방법 하는 형태가 간접 증명법이 있는데 그 간접 증명법의 대표적인 게 바로 기류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기류법이 바로 뭘 이용하는 거냐라고 할 때 그 주어진 명제의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식. 이게 바로 기류법 혹은 간접 증명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류법은 뭐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주어진 명제, 이게 결론이잖아요. 결론을 부정함으로써 가정의 모순됨을. 얘들아, 모순이라는 이 용어 들어봤니? 네. 모순이 무슨 뜻이니? 잘못됐다. 그러니까 한자지. 창모자 방패순자야. 창과 방패. 들어봤어? 무슨 뜻인데? 모순이다. 잘못됐다 이거야, 그지? 네. 옛날 한나라 시대 때 성 앞에서 창과 방패를 파는 장사꾼의 이야기잖아, 그지? 성 앞에서 창과 방패를 파는데 방패를 들고 이 방패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는 방패다라고 얘기하면서 곧이어 창을 들고 이 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떠한 방패도 다 뚫을 수 있는 창이다. 지나가는 사람이 그러면 창을 사요? 방패를 사요? 말이 안 맞잖아. 그걸 모순이라고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 대우를 이용해 증명한다라는 거 표현을 결론을 부정함으로써 가정의 모순됨을 보이는 증명 방법. 이게 기류법이야. 오케이? 알겠지? 그러니까 그렇잖아. 허준은 잘생겼다. 직접 증명하니까 뭐 한 거야? 직접 증명하기가 좀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잘생기지 않으면 허준이 아니지 않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지. 그럴 때 있잖아. 돌려서 얘기하는 경우 있지. 맞아? 됐니? 왜? 된 거야? 자, 그래서요, 이런 게 이제 생깁니다. 뭐가 생기냐면, 집합에서도 나온 용어지만 3단 논법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P이면은 Q이고, Q이면은 R이에요. 그러면 P이면은 뭘까요? R이다도 참이겠죠? 참이겠죠? 자, 이게 3단 논법인데, 이 두 개의 명제의 참의 내용을 통해 다른 명제의 참을 밝혀낼 수도 있어. 대신에 결론 가정에 서로 연결돼야 되지. 근데 문제에서 P이면 Q이다는 조건이 나온 게 아니라 나Q이면은 나달이다는 조건이 나왔을 때 얘하고 얘를 통해 얘를 연결할 수도 있어야 돼. 왜냐하면 이거에 모두 참이니까. 대우. 그래서 얘를 연결시키라고. 됐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범위 찾기나 다른 내용으로도 이제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고.
자, 문제 한번 보세요. 거의 다 끝났어. 306번에 봅시다. XY가 실수라고 했어요. 그 역이 참인 거 물어봤다. 역. 그러면 1번에 306번에 1번에 역. X가 0이면 XY가 0이다. 이거의 역은 XY가 0이면 X는 0이다. 맞니? 아니요. 거짓이지? 네. 발리 들 수 있지? 네. 3X 마이너스 이거 역을 말해놓고 할까 그냥? 네. 그 다음 역은 뭐야 그럼? x가 2보다 크면은 3x 마이너스 7이 0보다 크다. 참이야? 아니요. 거짓이지? 네. 3번은 여기 XY가 모이면 짝수이면 X하고 Y가 짝수이다. 맞아? 틀렸어요. 아니요. 얘는 둘 중에 하나만 짝수면 되지? 네. 그래서 거짓이야. 네 번째. 역은 X 플러스 Y가 0보다 크면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 맞아요? 틀렸어요. 틀렸죠? 네. 반려 들 수 있어요? 네. 그럼 됐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역은 X가 0이고 Y가 0이면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0이다. 맞아요? 맞아요. 맞니? 그리고 얘들아 이거 체크해놔. 이거 절대값, 두 절대값의 합이 0이잖아. 여기에 있는 식은 어떤 식으로 돼 있든 상관없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이다. X 플러스 YI가 0이다. 이건 XY가 성립할 때 다 똑같은 얘기야. 다 동치라고 얘기해. 뭐라고 한다? 동치. 동치는 무슨 얘기냐면 P하고 Q가 같은 집합의 상등의 의미하고 같아. 절대값 XY의 합이 0이다, 얘가 0이다, 얘가 0이다 라는 얘기는 X와 Y가 동시에 다 0일 때만 성립하는 조건이라고. 알았어?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X 플러스 Y 루트 M이 0이다. 이거는 얘하고 동치가 아니야. 이거는 XY가 무슨 수일 때? 이거는 XY가 유리수일 때 성립하는 조건이고 얘는 XY가 무슨 수일 때? 실수일 때 성립하는 조건이니까 달라.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309번. 자, 이 명제가 참일 때 실수 K의 최소값 구하라. 이 명제가 참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참이니까 얘가 갖고 있는 조건에 포함돼야 된다 이거잖아. 근데 이미 P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네? 그러면 적어도 K는 어떻게 돼야 돼? A 더하기 B였으니까 5 이상은 돼야 되지? 그냥 직관적으로 K가 얼마 이상이면 돼? K가 얼마 이상? 5 이상은 돼야 되잖아. 맞아? 그러니까 K의 최소값은 얼마? 5 끝.
문 닫아야지. 네. 이 두 개가 참이래. 또는 합집합이야. 또는 합집합이라고. 자, 얘가 참이래. 그럼 이게 참이면 이거 모두 참이에요. 대우. 대우 어떻게 돼요? Q면 not P. 그럼 여기 결론, 가정 이렇게 연결돼 있죠. 네. 그럼 더불어 만들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R은 not P. R이면 나피이다. 그럼 이거의 대우도 참이니까 대우는 낙피이면 나달이다지. 요게 참이면 대우, 피이면 나달이다 참이지. 하나, 둘, 셋, 네 개. 얘네들도 다 참이라는 걸 찾아라 이 얘기야. 오케이? 됐어? 대답이 없어. 됐니? 다음 315번에 다음 명제가 모두 참일 때 항상 참인 명제 골라라. 이거 잘 들어. 이 문제 이거 잘 들어. 가나 이렇게 문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설명이. 네? 이거를 문장 형식에서만 생각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방법대로 하는데 얘네들을 이 문장에 표현되어 있는 가정과 결론들을 조건 명제로 나눠주세요. 지금 가해 조건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결론은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얘는 그냥 음악을 좋아한다. 이걸로 그냥 해요. 그 다음에 Q 조건 명제는 미술을 좋아한다 하시고 R 조건 명제는 나의 문장에서 체육이 나왔죠. 체육. 그래서 체육을 좋아한다. 그냥 이걸로 조건 명제 삼으라고. 그리고 봐봐. 이 세 개의 조건 명제를 갖고 가 문장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P이면이야. 그리고 미술을 좋아한다. Q. 이렇게 바꾸라고. 나는 문장이 어떻게 해야 돼?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 not P이면 그 다음에 체육을 좋아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 not R이라고 해주세요. 됐지? 그러면 이게 참이면 이거 모두 참이야. 대우는 not Q이면 not P다. 얘는 또 R이면은 P이다. 맞아요? 그리고 또 봐봐. 결론, 가정, PP 있지? 결론, 가정, PP 있잖아. 그럼 여기서 연결할 수 있는 것도 뭐야? 3단 논법. R이면 뭐이다? Q이다. 그럼 이거에 모두 참이야? 대우는 또 not Q이면 나달이다. 여기에 형식에 맞는 문장을 찾으라고. 여기에 맞는 문장. 5번이야? 5번 어디 있어? 이거 찾아봐,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문장으로 얘기하면. R이면 Q이다, 문장으로 하면.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한다. 미술 좋아한다. 몇 번? 4번이잖아. 이렇게 찾는 거야. 여기에 가나에 있는 문장들을 각 조건 명제로 이렇게 표현을 바꾼 다음에 다시 이 가나의 문장을 수식적인 명제의 표현으로 나타내서 대우를 이용해서 또 3단 논법까지 적용하고. 됐어? 그래서 오늘 일단 유형 12번까지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프린트 그 RPM 그 프린트까지 문제 다 푸시고,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까지 전까지야. 오케이? 남은 시간 유형 12번까지 다 정리하고 가시면 돼요.